번째 리뷰할 다큐는 8부작 중에 이제 2부 테라피르마입니다. 이 테라피르마는 일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저희 암석형 행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암석형 행성은 요거 4개 아닙니까? 4개인데 이쪽은 가스 행성인데 가스 행성의 위성이 암석이에요. 이게 목성에 4개가 있죠.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요게 토성에도 요거 타이탄이 지금 가장 아주 유력한데, 요런 것들이 전부 암석형이죠. 여기 지금 다 노란 색깔로 되어 있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해왕성의 트리톤, 중요한 게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4개와 4개 지구는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3개랑 요거 4개, 그리고 타이탄, 트리톤, 이렇게 해서 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라피르마가. 1979년에 무인 탐사선이 목성을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천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2호를 말하는 건데, 그 작은 천체에서 탐사선은 믿어지지 않은 것을 관찰했다. 우리는 활동적인 행성에 살고 있다. 바위 자체가 살아있다는 의미다. 거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걸 본 거죠. 지구는 화산에서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고 있다. 과연 다른 행성에도 뜨거운 용암이나 화산이 있을까? 우리 행성의 역사는 행성의 암석에 새겨져 있다. 달은 황량하고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여기 이제 4개에다가 우리 지구의 그 달이 있죠. 근데 달은 가봤는데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달은 아무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화성은 달이랑 좀 다르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이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1세기도 더 전에 이제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바니 스카파렐리가 화성의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화성의 모습인데, 이 쌍둥이 탐사 로봇이 갔어요. 스피리트랑 오퍼추니티가 2003년인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스피릿은 죽었죠. 스피릿은 죽어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오퍼추니티는 아직도 활동 안 돼요. 그 둘이 찍은 사진을 해가지고 3D로 재현한 거예요. 이게 석양입니다. 화성은 낮에는 하늘이 붉어요. 근데 지구랑 거꾸로예요. 지구는 낮에는 파랗잖아요, 하늘이. 그 석양에는 붉잖아요. 붉게 물들죠. 근데 화성은 거꾸로 석양에 이렇게 푸르게 물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개념이 잘 안 섰는데, 막상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하여튼 이게 화성의 석양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64년만 해도 화성에 화성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마리너 4호를 발사해갖고 뭔가 크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달처럼 황량하고 크레이터만 보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6호 7호도 크레이터만 찍어서 보냈어요. 너무 이제 실망스러웠죠. 근데 뭔가 화성이 다른 게 있을 거다. 달이랑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보낸 거예요. 마리노 9호를 보내가지고, 마리노 9호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보내왔죠. 그랬더니 화성에 이제 폭풍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 4개의 점이 보였는데, 그 실체가 그게 화산이었어요. 화산 봉우리였어요. 4점의 실체가. 그래서 가장 거대한 화산에 올림푸스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화성의 지형 지도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 마리노 9호는 지질학적 생명을 탐색하기 위해 화성에 갔는데, 결국 지질학적으로 화성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화성은 매우 활동적인 행성이었던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그 최근까지도 지질학적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표면 탐사가 필요하니까 또 바이킹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바이킹이 1970년 6월 20일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하자마자 1시간 후 이제 흑백 사진이 조금씩 전송되어 온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이게 실망스러운 거죠. 이게 당시 이제 찍은 영상이에요. 다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진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진이 들어오는데 뭐 이건 뭐 이것도 죽은 것처럼 보이죠. 달이랑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던 거죠. 어쨌든 미국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소련은 금성으로 향한 거예요. 소련인들은 금성으로 향해가지고, 근데 금성은 그게 가스에 쌓여갖고 표면이 보이지 않았죠. 표면 온도가 거의 섭씨 500도나 되니까. 1970년 베네라 9호가 돌덩이 몇 개 있는 뿌연 사진을 보낸 거예요. 한 몇 초 정도 찍혀가지고 그 흑백으로 했어요. 그게 최초의 금성 사진이었어요. 이런 건데 이게 흑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감질나니까 또 보낸 거죠. 또 보냈는데 카메라 렌즈 뚜껑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보내지 못한 거예요. 베네라 13호, 14호를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더니 그때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그때. 근데 이걸 보니까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이게 뭐 흙인 것 같아요. 흙인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볼 때. 13호, 13호가 이번 지표면 용암이 여기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온 거죠. 근데 탐사선이 금속 암석을 채취하고자 할 때 렌즈 뚜껑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저것도 얼마 찍지도 못했어요. 찍지 못하고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금속 표면의 탐사선은 1시간, 기껏해야 2시간밖에 생존할 수 없는 거죠. 500도나 되니까.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그 금성에 착륙을 시키는 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89년에 마젤란 탐사선을 보내는 거죠. 마젤란은 표면 사진을 찍지 못하고, 왜냐하면 뭐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대신 레이더로 스캐닝하는 거예요. 돌면서 금성을 돌면서 레이더로 스캐닝해가지고 금성 표면에 등거선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뒤에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예요. 뭐 커다란 산맥도 있고 단층도 있고 뭐 화산도 많고 뭐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금성이. 근데 그 놀랍게도 크레이터가 금성 전역에 거의 똑같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게 크레이터가 동시에 형성될 수 있는지 그건 아직도 수수께끼죠. 원래 크레이터 숫자를 세가지고 크레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쪽이 나중에 생긴 거라고 한대요. 왜냐면 뭐 이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가 나중에 또 크레이터가 어느 쪽을 또 때리면은 그쪽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이란 얘기죠. 크레이터가 많은 쪽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금성은 크레이터가 아주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도. 어쨌든 마젤란은 4년간 금성을 스캐닝해 가지고 했는데 흐르는 용암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금성이 죽은 행성이냐? 그 다음에 이제 수성을 갔는데 수성도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달이랑 비슷해요. 크레이터 투성이고 죽은 행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성은. 그러면 내 행성이
네 개가 있잖아요. 수금지화. 지구는 뭐 우리가 사니까 빼고 지구 대신에 달을 생각하면 되죠. 달도 죽은 것 같고 수송도 죽은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도 뭐 아까 사진 보면 좀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고 금성은 이제 이게 직접 못 보는데 금성에서도 흐르는 용암을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행성에서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외행성은 가스행성인데 가스행성은 지질이라는 게 없죠. 지질학적 활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스행성의 위성들이 암석물체라고요. 암석 위성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목성에는 요 네 개가 유명하잖아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유로파가 제일 조그만데 요 저 이오가 수송이랑 비슷하죠. 크기가 수송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칼리스토는 조금 좀 빗나간 얘기지만 좀 그 전설에 의하면은 칼리스토가 제우스가 칼리스토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제우스가. 그래서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었대요. 곰으로 만들어갖고 하늘에 올려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곰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리스토의 아들도 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올려놨는데 그게 작은 곰자리가 됐다는 거죠.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작은 곰자리에는 북극성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갈릴레오 관찰했던 목성의 4개 위성 이걸 봤는데 가니메데랑 칼리스토는 뭐 특별하게 또 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이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오는 이게 지금 뭐 어디서 막 엄청나게 그냥 폭격 맞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오의 표면에서 270km가 솟아오르는 거대한 기둥과 불춘물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거죠. 최초로 지구에서 화산활동을 포착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목성의 중력에 아이오를 쥐어짜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오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걸 봤는데 뭐가 있는데 이게 뒤에 위성이 또 다른 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나더 문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나더 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태양계 외부에서 이 화산 분출하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유로파는 지형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거 매끈하잖아요. 아주 얼음공이죠. 얼음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대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유로파가 이게 갈라진 게 많아요. 갈라진 게 많은데 그 갈라진 게 안에서 물이 분출 깨지면은 그 안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틈새로 올라오자마자 얼어붙는 거죠 다시. 요 갈라진 게 전부 이게 물이 올라왔던 곳이에요. 이게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얼어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로파도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성의 위성에는 타이탄이랑 엔셀라두스는 뭐 이것도 얼음공인데 조그맣죠. 요거는 그 타이탄은 대기가 있어요. 뿌옇게 대기가 있어갖고 그 안이 직접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왕성의 달 있죠. 해왕성의 달의 트리톤. 근데 이게 트리톤에서 간헐천이 분출하고 있는 걸 이거 잡아낸 거예요. 이게 트리톤이거든요. 이게 트리톤이잖아요. 이게 트리톤. 트리톤에서 간헐천이 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쫙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성에서 화산이 터지고 분출물이 막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위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타이탄도 대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죽은 것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화산활동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화산활동은 그냥 용암이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액체 질소가 올라오기도 하고 뭐 다른 물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활동의 개념이 좀 폭이 넓어진 거죠. 폭이 넓어져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화성이랑 금성은 이제 그 스캐닝해 갖고 못 잡아냈는데 금성은 참 그 두터운 공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잘. 근데 화성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잘 포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이 화성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 돌이 구른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성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도 구르고 막 폭풍도 있고 막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화성도 살아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금성만 알아내면 되죠. 수성은 죽었는데 금성의 탐사본에 그 금성의 활동 기록이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금성도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있을 겁니다. 안에 그 뭐 용암이 끓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지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활발한 천체 과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해 준 거죠, 이게. 보이저가 1977년에 올라갔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이 96년인가 거의 20년 후에 갈릴레오가 목성에 갔죠. 목성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극적인 스턴트로 임무를 종결하게 하려고 원래 그 갈릴레오 탐사선을 그 아이오 화산에 분출하는 기둥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들어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그 사진을 보내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여기 지질학자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 자료가 될 뻔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갈릴레오는 2003년 9월 21일 목성 남반부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결국은 테라 피르마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암석형 행성이나 위성이 지구에 다 죽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 있지 않고 다 활발하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구랑 똑같이. 그게 테라 피르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